돈 벌려고요? 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쵸? 그러려면은요,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와우. 완전 잘라버렸네. 자, 자기가 하는 거에 5배 이상 하시면 돈을 벌어요.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릴까요? 자기 팔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덤비시면 돼요. 창피한 거, 자기 사진 찍히는 거, 창피함을 느끼시면 안 돼요. 나를 홍보하시면 돼요. 그럼 돈 벌어요. 기술은 2차적인 거예요.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돈 벌어요. 못해도 잘한다고 막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서 공부해요. 그러시면 돈 벌어요. 경험 쌓이겠죠. 그쵸? 근데 큰 돈 못 버세요. 돈은 벌어요. 근데 큰 돈 못 버세요. 아주 작은 돈 벌어요. 근데 자기 개발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신 분들은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돈이 저절로 들어와요. 누가 인정을 해줘요? 어? 고객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돈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누가 인정을 해요? 내가 인정해요. 맞아. 내가 인정해요. 고객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요. 고객은 나를 인정 안 해요. 돈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돈 보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글을 쓰다가 무슨 글을 쓰려고 했냐면요.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장통. 여러분 혹시 고통이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실 적 있나요? 살면서? 네. 정말 힘들어가지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오기이수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근데 항상 웃잖아요. 그쵸?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죽고 싶다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그걸 이겨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건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 살아가면서 성장통이 있는데 그 위기를 내가 얼마만큼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져요. 내가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성장통을 할 때 뭘 하셔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거는 지금 성장통을 겪는다는 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거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차 있으시잖아요. 다들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차 있으시면서 내가 지금 굉장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 성장통을 잘 겪고 나면은요 10년은 먹고 살아요. 그리고 중간에 가면 또 성장통이 또 생겨요. 그러면 그거 잘 견뎌내면은요 또 10년을 먹고 살아요.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애기가 막 열이 올라오고 한참 아프잖아요. 아프다가도 몇 년은 쭉 그냥 또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근데 그 성장통을 겪고 나서 엄청나게 크죠? 나라도 똑같아요. 나라도 우리나라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IMF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죠? 근데 그 다음에 얼마나 고속 성장을 했어요. 튼튼하잖아요. 그쵸? 옛날에 권투 선수들 보세요. 권투 선수 뭐 먼저 가르쳐줘요? 뭐 먼저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맞는 거 가르쳐줘요. 때리는 거 먼저 안 가르쳐줘요. 맞는 거 가르쳐줘요. 왜? 맷집 세지라고. 우리는요 더 두드려 맞아야 돼요. 편하게 살지 마세요. 네? 더 두드려 맞아야 돼요. 우리는 두드려 맞을수록요 우리는 맷집이 세집니다. 맷집이 세지면 세질수록요 어떤 위험이 있을 때보다 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얘기 더 해드리자면 처음부터 편하게 막 공부한 사람들은요 나중에도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손님이 없어서.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정말 힘들게 공부한 사람은요 나중에도 힘들어요. 고객이 너무 많아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요 누가 인정을 해요? 고객이 인정을 해요. 고객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객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예요.
고객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요 저절로 벗게 돼요. 근데 그 돈이요 정말 큰 돈을 벌어요. 그냥 돈 벌지 않아요. 정말 큰 돈을 벌어요. 500을 버는 게 낫겠어요? 1000만 원 버는 게 낫겠어요? 1000만 원 버는 게 낫겠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낫겠어요?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낫겠어요? 당연히 2000만 원 버는 게 낫겠지. 근데 미용실 하면서 1000만 원 수익 얻으려고 해보세요. 순수익이 가능할까요? 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대형 브랜드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대형 브랜드 요즘 힘들어요. 나라는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정말 알짜면요 조그맣게 미용실을 하면서 정말 맨투맨으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알짜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요 일반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노력하셔야 돼요. 그 정도 매출 보이죠. 자는 게 어딨어.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저기 그 뒤에 계신 이미래 원장님이 저번 주에 파마멜기 100일 프로젝트 시도를 하셔서요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느낀 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미용은 빗질로 시작해서 빗질로 끝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내 몸에 익혔어요. 그래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호리존탈, 다이아고널, 버티컬 요 세 가지의 파마의 기법만 가지고도 내가 빗질하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펌만 가지고 커트를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모발 가해가지고 머리 많이 자르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자세부터 먼저 내 몸에 익히세요. 그래서 파마 말기 100일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카페에다 올리시면 더 좋고요. 파마 말기 100일 프로젝트 들어가시고 커트 100일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제가 강사 자격증 발급해드립니다. 그 대신에 저한테 교육을 2번 요거 받고 여성 커트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파마 말기 100일 프로젝트 여성 커트 100일 프로젝트 하신 분들은 제가 강사 자격증 나가요. 아셨나요? 네. 되셔야죠. 돈 버셔야죠. 제 따라 하시면 돈 번다. 돈 번다. 따라 하시면 돈 벌어요. 진짜 벌어요. 왜? 고객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서두학기를 늦어서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시간 맞춰서 좀 조금 더 일찍 오세요. 아, 제가 뭐 너무 멀리서.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하고 벌써 4개월 됐습니다. 여기는 더 오래됐습니다. 더 오래된 사람이 더 늦게 와요. 자.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할 때 우리가 기본 베이직 얘기 많이 하죠. 그쵸? 베이직도 베이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중에 또 기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과연 내가 커트를 하면서 베이직을 단 한 번이라도 배워본 적이 있나? 혹시 있어요? 미용 시작하면서? 언제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요? 김효사 때 시험 안 봤어? 자기 시험 안 봤어요? 빗질하는 것부터 해서 원네이스 배웠잖아. 원네이스 이사하더라. 스파니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근데 그 이상은 또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그러면서 나 가위 잡았어 안 잡았어요? 웃긴 거지. 웃긴 거예요. 그런 베이직을 내가 공부를 해보지 않고서 가위를 잡았다는 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머리 망쳐놓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기본을 모르고서는요, 절대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커트를 잘하는 거는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미용실에서 커트 몇 가지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커트 스타일 10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다 먹고 살아요. 스타일이 다 똑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은요, 스타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디테일한 스타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요, 커트 스타일 10가지만 배우시면은 다 먹고 살아요. 하지만 뭐죠? 1mm 단차도 용납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거우면 뻗치면 이거 왜 뻗치냐고 나와요. 외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스타일만 예쁘면 돼요. 드라이해서 예쁘게만 뽑아주면 돼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디예요? 똑같은 스타일인데 항상 단정해야 돼요. 드라이 한 것처럼 단정하게 커트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하고 외국하고 우리나라 스타일이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기본을 더 충실해야 될까요? 외국의 사람이 더 기본에 더 충실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기본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베이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베이직이라 그러면 미용실에서 배울 수 있는 베이직이 뭐가 있을까요? 원넥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레디에이션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더라? 아, 네. 그건 스타일입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요. 유니폼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크리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요건 레이어에 똑같은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원넥스는 뭘까요? 원넥스는,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자. 그쵸? 영도. 원. 하나의 랭스. 하나의 단차에서 층이 없는 1도에 없는 영도. 영도인 커트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넥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레디에이션은 뭐죠? 1도에서 89도. 1도에서 89도의 모든 커트는 뭐죠? 그레디에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레디에이션은 윗머리가 길고 밑에 머리가 짧아요. 맞아요. 맞죠? 자, 90도, 윗머리가 90도고요. 밑에 머리가 89도예요. 얘 그레디에이션이 아니에요. 그레디에이션 맞죠? 왜? 윗머리가 1도가 높기 때문에 윗머리가 길고 밑에 머리가 짧기 때문에 그레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밑에 머리가 짧고 위에 머리가 길다 그러면 무조건 다 그레디에이션이에요. 아셨나요? 네. 자, 유니폼은 뭐죠? 모든 두상에 90도 각도로 다 들어서 모든 기장이 다 똑같이 잘라놓으면 뭐예요? 유니폼이에요. 세임 레이어. 그러면 세임 레이어를 자르면 우리가 커트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졌을까? 우리는 세임 레이어나 유니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떨어질까? 똑같은 길이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목선에 있는 요 가이드선에 맞춰서 똑같은 길이잖아. 똑같은 각도의 90도에 똑같은 길이를 다 잘라내면 요 선이 어떻게 돼? 똑같이 밑에 선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똑같은 길이잖아. 네. 결론적으로는 세임 레이어를 잘라주면 요 가이드 선에 맞게끔 층이 생긴다. 근데 요 밑에 있는 선은 가이드 선은 그렇게 생기는데 위에 있는 머리는 그렇게 생길까? 위에 머리도 밑에 있는 머리와 위에 있는 머리에서 무게선이 있는 머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길까? 안 생기지. 왜? 뭐 때문에? 위에 있는 두상 때문에 그렇지. 그게 뭐예요? 1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의 무게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커트는 떨어지는 선이 가장 중요하다. 아셨나요? 자, 그럼 인크리스는 뭘까요?